공부하는 거는 이제 상법 총칙이 있죠? 상법 총칙. 그 다음에 상행위 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가 있죠? 그 다음에 어음수표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법. 이렇게 우리 공부를 하죠. 이제 해상도 시험 범위 내에는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출제될 것 같지 않고 출제된다 해도 남들도 다 공부 안 하기 때문에 뭐 나도 뭐 몰라도 상관이 없고 그래서 수업 시간은 다르지 않아요. 뭐 이거는 어떤 수업에도 다르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공부 안 하셔도 돼요. 뭐 한번 출제가 되면 이제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 법무사 시험에서는 해상, 항공도 나와요. 해상도 나와. 근데 변호사 시험에서는 이건 나오지 않아요. 이 정도만 공부를 하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 상법이 뭐예요? 상법. 상법이 이제 앞에 이제 처음에 보면은 기업에 관한 법률이다 이렇게 나와요. 기업법설 이게 이제 상법의 이제 그 상법이 뭔지에 대한 그 통설이에요. 물론 이제 상법에는 두 가지가 있죠. 형식적 의의의 상법과 실질적 의의의 상법 이렇게 나뉘죠. 형식적 의의의 상법이라는 거는 우리 상법전 이걸 말하는 거지. 우리 상법 했을 때 이 뭐야 여기 보면은 법률 제 17,764호 뭐 이렇게 갖고 한 이 법 이걸 이제 우리가 상법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거는 형식적 의의의 상법이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는 건 실질적 의의의 상법이죠. 실질적 의의의 상법이 뭐냐? 실질적 의의의 상법. 근데 기업법설이 통설이에요. 기업법설. 기업에 관한 법률이다. 이 상법의 정의예요. 그러면 기업이 뭐냐? 여러분들 기업이라고 하면 여기 우리 상법에서 말하는 기업하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쓰는 기업이라는 단어하고는 의미가 좀 달라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의미에서의 기업이라는 거는 보통 회사를 얘기하죠. 회사 중에서도 좀 규모가 큰 회사를 기업이라고 얘기하지. 조그만 회사는 기업이라고까지는 얘기는 안 하죠. 삼성, 현대 뭐 이 정도 되면 이제 기업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기업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기업 집단을 얘기하죠. 삼성그룹 전체를 기업이라고 표현을 하죠. 삼성그룹에서 이제 삼성물산도 있고 삼성전자도 있고 한데 삼성전자 하나만 꼴랑 놓고는 그냥 회사라고 표현을 하지 이걸 기업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죠. 하나의 그룹, 삼성그룹 이렇게 법률 용어로는 기업 집단이죠. 요걸 이제 보통 기업이라고 얘기한다고. 자, 그런데 상법에서 얘기하는 기업은 그게 아니야. 장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장사. 편의점도 기업이야. 물론 삼성전자라는 회사도 기업이지. 기업 집단은 기업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삼성그룹 전체, 현대그룹 전체를 기업이라고 부르진 않아, 상법에서는. 회사도 기업이고 동네 편의점도 기업이에요. 장사하고 있는 모양새를 띠고 있는 뭐 있죠? 장사하는 조직. 편의점 보면은 편의점이라고 하면 편의점 사장님도 있고 그다음에 편의점 장소도 있잖아. 점포가 우선 있잖아. 그리고 뭐 그 CU 이렇게 간판도 붙어 있고 그 안에 종업원들이 일하고 있고 이거 우리 전체적으로 하나 봤을 때 저걸 편의점이라고 부르잖아. 근데 그거 장사 조직 일체, 사장님, 직원, 점포, 간판 이런 거를 통합해서 그걸 다 기업이라고 해요. 장사 조직을. 그러니까 상법이라는 거는 장사하면서 발생한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장사하면서. 우리가 그 장사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장사라고 하면 편의점 하는 사람, 뭐 장사하는 사람 많죠. 음식점 사장님도 장사하는 사람이고 편의점 사장님도 장사하는 사람이고 장사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매일 거기 출근해갖고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를 하죠. 계속 편의점 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도매상에서 물건 사다가 소비자들한테 파는 행위를 계속적으로 하고 음식점 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재료 사다가 음식 만들어갖고 손님들한테 음식 제공해주고 돈 받고 이걸 계속하고 이런 게 장사잖아. 근데 그거는 생활 영역이 우리가 평상시에 활동하고 있는 생활 영역하고는 좀 달라 보이죠. 예를 들어서 TV를 한 대 판다라고 했을 때 내가 갖고 있던 쓰던 중고 TV를 친구한테 뭐 노트북이라고 할까? 노트북을 파는데 내가 쓰던 노트북을 필요 없게 돼갖고 친구한테 판다. 이거하고 삼성전자에서 하이마트에다가 노트북을 10,000대를 판다. 이거하고 뭔가 좀 거래의 성질이 좀 달라 보이죠. 전자의 경우에는
뭔가 천천히 진행될 것 같도 될 것 같고, 뭐 그냥 좀 꼼꼼하게 따져서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 그런데 삼성전자가 하이마트한테 물건을 판다 그러면 대량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거래가 자주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신속하게 거래가 이루어질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죠. 거래의 성질이 좀 많이 달라 보이지. 그러면 생활관계의 성질이 다르다면 거기에 적용되는 법률도 달라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법, 우리 일반적인 사법관계, 권리의무 관계는 민법으로 규율을 하는데, 장사하면서 발생한 법률 관계는 이 성질이 좀 다르니, 생활관계의 성질이 다르니 좀 특별한 법을 만들어서 별도로 규율을 하자. 이런 의미로 만든 게 상법이에요. 기업에 관한 법. 장사하면서 발생한 법률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법. 이게 이제 상법이야. 자, 근데 장사는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장사를 하려면 우선 장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직을 갖춰야 되겠지. 예를 들어서 편의점을 한다. 편의점을 하려면은 우선 점포 하나 임차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점포 하나 임차를 해갖고 거기에서 물건 사다가 진열장에다가 뭐 새우깡, 감자깡, 뭐 초코칩 이렇게 진열해 놓고, 그다음에 업소용 냉장고 사다가 그 안에다가 맥주도 넣어놓고 소주도 넣어놓고 음료수도 넣어놓고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알바생도 하나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밖에다가 간판도 붙여야 될 거고, 이렇게 장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우선 갖춰야 될 거예요. 그러죠? 그다음에 이제 장사 활동을 해야지. 활동. 편의점 하나 개업을 했으면은 아침에 출근해갖고 도매상에서 물건 사다가 소비자한테 물건 팔고, 그리고 알바생이 필요하면은 구인 광고 내갖고 알바생도 구하고, 그리고 이제 장사 초기에는 인테리어도 해야 되겠죠. 이와 같은 장사 활동을 해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결제를 해야 되겠지. 물건 팔고 사고 했으면은 돈 주고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조직을 갖추고 상행위를 한 다음에, 장사행위를 한 다음에, 장사를 한 다음에 거기서 돈 주고 받을 게 생기면은 돈 주고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거를 거쳐야 돼. 자, 근데 우리가 형법 시간에 공부하는 건 이거예요. 이거에서 요거는 저 1번이야, 1번. 장사의 조직에 관한 법이에요. 조직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 1번. 요것도 그래. 장사 조직에 관한 법이에요. 그리고 요 상행위, 요거는 2번이야. 장사 상행위와 상행위니까 활동, 장사 활동과 관련된 거예요. 요것도 장사 활동과 관련된 거야. 이건 결제와 관련된 거지. 결제. 그러니까 요거 두 개가 장사 조직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 요거와 관련된 건데, 장사를 하는 사람을 상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장사하는 사람 상인이라고 부르는데, 그건 여러분들 다 알죠. 상인이라고 부르는데, 상인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연인 상인과 법인 상인. 자연인 상인은 이제 뭐 갑이라는 사람이 편의점 아니면 동네 마트 하나 개업을 해갖고 내가 거기 사업자 등록 내고 거기 사장님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연인 상인이 되는 거죠. 근데 법인을 만들어서 장사를 할 수도 있어요. 장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을 우리는 회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상법 총칙 요거는 자연인 상인과 법인 상인, 즉 자연인 상인과 회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업의 조직에 관한 법률이에요. 요거는 자연인 상인에게 적용되는 건 말고 법인 상인, 회사에만 적용되는 그 조직, 회사 조직을 어떻게 꾸릴 것인가, 요거에 관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띄어내서 이제 별도로 다루는 거지. 규모가 크니까. 그리고 보험법, 사실 보험법은 이 안에 성질상으로는 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 상행이 여러 가지 장사 유형이 나온다 그랬죠. 우리 뒤에 가서 보면 배울 건데, 뭐 대리상, 중개인, 위탁 매매인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보험도 거기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야, 사실은. 그런데 이 보험은 이제 워낙 규율할 게 많고 규모가 크다 보니까 여기서 띄어내갖고 저 뒤편에 가서 별도로 규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법률이 좀 다르죠. 요거 세 개는 형식적 의의의 상법 안에 들어있어. 근데 요거는 어원법, 수표법 그래갖고 별도의 법이 제정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지금 두 개의 법을 배우고 있는, 세 개의 법을 배우고 있는 거야.